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형수님이 우리 아이 생각해서 새벽부터 정성 들인 음식을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 귀한 걸 쓰레기통에 쳐넣어?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이거 먹으면 우리 아이와 내 심장이 멈출 것 같단 말이야. 입덧 핑계도 정도 꺼내.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형수님의 진심을 독 취급하는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고요. 특히나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금쪽 같은 내 아이, 그 생명을 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제 아내가 지금 제 눈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 눈이 잘못된 거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짓이냐고 묻잖아. 유진이 놀라며 여보 언제 왔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정우는 고함을 지르며 아내의 팔목을 낚아채며 이게 아니라면 뭔데? 형수님이 우리 아이 보양해줘야 한다고 새벽 4시에 시장 봐서 끓여온 전복죽이야. 당신 유산기 있다고 하니까 형수님이 자기 일처럼 울면서 정성 들인 거 온 집안 식구가 다 아는데 그걸 지금 쓰레기통에 쳐넣고 있었어? 유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도 먹고 싶었어. 나도 형님 고마운 거 알아. 근데 이것만 먹으면 숨이 안 쉬어져.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정우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숨이 안 쉬어져? 입덧 핑계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 원래 형수님 그림 잘 나가는 거 질투했잖아. 그래서 형수님이 주는 호의까지 이렇게 독 취급해서 버리는 거야?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악해?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며 절규하듯 말한다. 아니야. 질투 같은 거 아니라고. 나보다 우리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싫대. 형님이 오기만 하면 아이가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제발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정우는 차갑게 외면하며 살려달라고. 형수님 진심을 난도질한 건 당신이야. 내 아이 품은 사람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네. 당신 그 지독한 고집 꺾일 때까지 나랑 말 섞을 생각하지 마. 남편이 떠난 차가운 주방, 쏟아진 죽 위로 아내의 서러운 눈물이 떨어집니다. 남편은 모릅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버려야만 했는지, 왜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악녀 취급까지 당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형수라는 가면 뒤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독이었습니다. 과연 형수가 가져온 그 따뜻한 전복죽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부부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어느 집이나 그렇듯 평화는 믿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정우 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가족은 등 뒤를 맡기는 사이다라고요. 특히나 부모님 없이 자란 정우 씨에게 형님 내외는 부모이자 기둥이었습니다. 정우의 공방, 나무 깎는 소리와 먼지 터는 소리가 들린다. 정우의 형 진우에게 웃으며 말한다. 허허 야 정우야 너 이번에 재수 씨 임신하고 나서 얼굴이 아주 확 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진우는 형에게 말한다. 그러게요. 형님 다 형수님 덕분이죠. 우리 유진이 입덧 심하다고 매일같이 죽에 보약에 세상에 이런 형수가 어디 있겠어요. 전 진짜 복받은 놈입니다. 형이 말한다. 정우야 내 마누라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혜란이가 너희 부부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대를 잇는 아이가 생겼는데 오죽하겠냐. 가족은 말이다.
서로 의심 안 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제일 큰 힘이야, 알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저도 유진이한테 늘 말해요. 가족끼리는 속이지 말고 주는 정성 고맙게 받으라고요. 혜란 형수님은 제게 제일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정우 씨의 그 굳건한 믿음, 그것은 아내 유진 씨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남편이 형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유진 씨가 느끼는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잔인한 친절, 그 가면이 벗겨지기 전까지 정우 씨는 이 따뜻한 조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수 혜란 씨가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집안의 온도는 10도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동서하며 나긋나긋하게 웃지만 유진 씨는 그 웃음 너머의 서늘한 칼날을 느낍니다. 혜란은 지나치게 다정한 목소리로 동서, 안색이 왜 이래? 임산부가 자꾸 마르면 안 되는데. 이거 봐, 내가 오늘 전복이랑 좋은 약재 넣어서 하루 종일 고았어. 식기 전에 한 그릇 뚝딱 해야지. 유진 아내, 떨리는 목소리. 아, 형님, 정말 감사한데. 요즘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나중에 정우 씌우면 같이 먹을게요. 혜란 눈빛이 번뜩이며 아니, 이건 동서 먹으라고. 특별히 맞춤으로 한 거야. 도련님 주지 말고 지금 딱 한 입만 먹어봐, 응? 내가 동서 생각해서 얼마나 공들였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한 입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혜란 씨의 손이 유진 씨의 어깨를 지그시 누릅니다. 다정한 손길 같지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쇠사슬 같습니다. 유진 씨는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왜 나를 보며 저렇게 무섭게 웃고 있는 걸까? 평화롭던 거실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집니다. 유진 씨의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고 그 위로 형수가 가져온 전복죽이 검게 번져나갑니다. 5년 만의 임신 그리고 그 축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 둔탁하게 죽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난다. 정우는 퇴근하자마자 목격하며 비명 지르듯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겁에 질려 여보 아니야.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손에 힘이 풀려서. 정우는 바닥에 죽을 가리키며 힘이 풀려? 형수님이 이거 한 그릇 끓이려고 전복을 몇 마리를 손질했는지 알아? 당신 아까 낮에도 버리더니 이제 내 앞에서 대놓고 시위하는 거야? 임신하면 사람이 이렇게 아나무인이 돼도 되는 거냐고. 유진은 오열하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한다. 여보, 제발. 저 죽 냄새 좀 맡아봐. 평소랑 달라 비린내도 아니고 약 냄새도 아닌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나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정우는 거칠게 손을 뿌리친다. 죽긴 누가 죽어. 형수님이 당신 죽이려고 음식해와. 제발 그 피해 망상 좀 집어치워. 당신 눈물. 이제 지긋지긋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온 정우 씨.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가슴을 찌릅니다. 정말 입덧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정우의 거친 호흡소리,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우로 혼잣말 갈등하며 낮은 목소리로 유진이가 저렇게까지 실성한 사람처럼 구는 애가 아닌데 형수님이 오기만 하면 애가 사시나무 떨듯 떠니 원.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도 못 믿겠어. 미안하다 유진아.
하지만 나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정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뒤집니다. 초소형 홈캠 가족을 믿어야 한다는 형의 말과 죽을 것 같다는 아내의 절규 사이에서 그는 결국 금기된 선택을 합니다. 주방 상부장, 그릇들 뒤편 그늘진 곳에 작은 렌즈가 설치됩니다. 정우는 이제 시작이야. 이 카메라가 거짓을 말하든 아니면 내 믿음을 박살내든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정우 씨는 공방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화면 속에 형수 혜란 씨가 나타납니다. 늘 보던 그 우아한 미소. 하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운 찰나 정우 씨의 심장은 멈출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비닐이 부스럭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난다. 형수인 혜란이 화면 속에서 혼잣말을 한다. 낮고 서늘한 웃음소리를 내며 동서 미안해할 것 없어. 이 가루가 다 우리 집안 재산을 위한 거니까 내가 감히 우리 시댁 건물을 다 가로채려 들어. 정우는 휴대폰을 쥔 손을 떨며 신음하듯 저게 뭐야 형수님 손에 든 저 하얀 가루 대체 전복죽에 뭘 넣고 있는 거야. 화면 속 혜란 씨는 작은 약병에서 가루를 꺼내 전복죽에 섞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정우 씨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했던 그 말이 단순한 입덧이 아닌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정우 씨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다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남편조차 몰랐던, 아니 믿어주지 않았던 아내의 지옥 같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정우의 억눌린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린다. 정우는 회상을 하며 다이어리를 읽어내려간다. 5월 14일 형님이 주신 죽을 먹고 또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손이 떨려 아이 신발을 뜨개질할 수가 없다. 정우 씨에게 말했지만 그는 내가 예민하다며 화를 냈다.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랑 우리 아기 정말 죽는 걸까? 정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는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나는 형수 편만 들고 너를 몰아세웠어.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어. 일기장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악녀 취급을 당하면서도 홀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 씨는 이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추악한 진실의 끝을 보겠노라고 말입니다. 분노로 각성한 정우 씨,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수의 정체를 밝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연구소에서 밝혀진 그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우 씨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의 일기장과 홈캠 영상을 확인한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수라는 가면 뒤에 숨은 사리를 밝혀내기 위해 정우 씨는 치밀한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비닐 지퍼백을 닫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난다. 정우는 혼잣말을 하며 낮고 단호하게 형수님, 당신이 정성이라 말하며 내밀었던 이 전복죽,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밝혀낼게. 정우 씨는 아내가 몰래 모아두었던 음식 샘플들을 챙겨 독성 연구소로 향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1분이 1년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검사 결과지. 그곳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디기탈리스라는 심장 독성 물질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꽉 움켜쥐는 소리가 난다. 정우는 연구원과 대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구원이 심각하게 말한다.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죠.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입니다. 정우 씨는 형수의 본색을 더 확실히 끌어내기 위해 그녀의 작업실을 찾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형수 혜란 씨는 여전히 고귀한 화가의 모습으로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피에 굶주린 맹수일 뿐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소리, 붓이 캔버스를 긁는 소리가 들린다. 혜란은 정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어머, 도련님, 여긴 어쩐 일이야? 동서 전복죽은 잘 먹고 있고 요즘 안색이 안 좋길래 내가 더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정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형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정성을 다하세요? 그림 그리기도 바쁘실 텐데. 혜란 서늘하게 웃으며 가족이잖아.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야 우리 집안이 사는데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안 그래? 그 순간 정우 씨는 보았습니다. 혜란 씨의 책상 위에 놓인 시댁 건물이 조감도와 재산 분할 명세서를요. 그녀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조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인한 도박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직접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우 씨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혜란 씨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유진 씨의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혜란 씨의 방문 횟수는 늘어났고 그 손에 들린 음식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혜란의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혜란이 유진을 반갑게 부른다. 동서, 나왔어.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이번엔 특별히 귀한 약재 넣어서 케이크 좀 구워왔어. 입맛 없을 땐 달달한 게 최고잖아. 그치? 유진은 힘없는 목소리로 형님 정말 괜찮은데 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혜란은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 동서 내가 동서 생각해서 며칠 밤을 설쳤는데 또 거절하는 거야? 도련님이 알면 참 서운해하겠다. 자, 한 입만 먹어봐. 아주 부드러워. 혜란 씨는 유진 씨가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는 호두 가루를 케이크 시트 깊숙이 숨겨왔습니다. 단순한 독을 넘어 아내의 지병인 알레르기 발작을 유도해 사고사로 위장하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거부하려 했지만 혜란 씨의 강압적인 눈빛과 남편을 들먹이는 협박에 결국 포크를 들고 맙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공방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세상을 잃는 기분을 맛봅니다. 아내 유진 씨가 집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침대 구르는 소리가 난다. 정우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진아, 유진아, 선생님, 제 아내 어떻게 됐나요? 우리 아기는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부정맥이 동시에 왔습니다. 산모 심장이 한때 멈췄었어요. 지금은 겨우 고비를 넘겼지만 태아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정우 씨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는 혜란 씨가 가짜 눈물을 훔치며 내 케이크 때문인가 봐. 어떻게 도련님이라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정우 씨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쥡니다. 정우는 혼잣말, 억눌린 분노를 억누른다. 낮게 읊조리며 말한다. 박혜란 당신이 기어코
내 아내와 아이까지 건드렸어. 이제 당신이 누릴 그 가짜 영광 내가 지옥으로 바꿔줄게.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배를 보며 정우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영웅의 여정 중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병원 옥상, 차가운 새벽바람이 정우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병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내와 미동조차 없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정우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분노와 자책에 몸서리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믿어줬더라면, 내가 그 가식적인 친절을 단칼에 잘랐더라면. 먼 곳에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 정우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린다. 정우는 하늘을 향해 낮게 음조리며 피 맺힌 목소리로 신이 있다면 대답해 보세요. 왜 착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죽어가야 합니까? 왜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가 저 괴물 같은 여자 손에 쓰러져야 합니까? 정우 씨는 주머니 속에서 형수의 범행이 담긴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우 씨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돕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위한 차가운 이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심의 유명 갤러리는 형수 혜란 씨의 개인전 오프닝 준비로 분주합니다. 혜란 씨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화려한 드레스를 고르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형수에게 다가가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구두 굽소리, 전시회장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우는 혜란에게 다가가며 지나치게 다정한 톤으로 말한다. 형수님, 오늘 전시회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특별히 형수님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프닝 영상 직전에 틀어도 될까요? 혜란은 들뜬 목소리로 어머, 도련님, 역시 우리 도련님밖에 없네. 동서일로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어떤 영상인데? 정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그 지극한 정성이 가득 담긴 영상입니다. 아마 모든 관객이 형수님의 진짜 실력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혜란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정우 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갤러리 뒤편, 정우 씨는 경찰들과 비밀리에 신호를 주고받으며 노트북을 연결합니다. 화면에는 혜란 씨의 범죄 현장, 독성 검사 결과, 그리고 아내의 처절한 일기가 하나의 거대한 심판서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갤러리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옵니다. 형수 혜란 씨는 우아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무대 중앙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믿었던 그때 정우 씨가 리모컨 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이 켜지는 소리, 하객들의 웅성거림. 혜란은 당황하며 목소리가 떨린다. 어머, 도련님, 이게 뭐야? 내 작품 영상이 아니라 왜 우리 집 주방이 나와? 정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형수님,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쏟았던 그 지극한 정성을 이제 여기 모신 귀빈분들께도 보여드려야죠. 화면에는 혜란 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전복죽에 하얀 가루를 섞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독성연구소의 결과지와 아내 유진 씨의 처절한 부정맥 진단서가 자막과 함께 흐릅니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잠깁니다. 하객들의 경악 섞인 탄성과 수군거림거린다. 혜란은 절규하며 조작이야. 저건 가짜라고. 도련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우는 이를 갈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닥치세요.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이려 했던 당신의 그 손에 묻은 가루가 디기탈리스라는 맹독이라는 거 이미 경찰이 다 확인했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형사는 단호하게 박혜란 씨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긴 악몽 같던 시간이 지나고 1년 뒤 정우 씨의 공방 마당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대문에는 푸른 잎사귀와 빨간 고추가 달린 금줄이 걸려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비를 넘기고 세상 밖으로 나온 기적 같은 아이의 첫 생일날입니다. 아기의 까르르 웃는 소리,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린다. 유진이 화사하게 웃으며 여보, 우리 아들 좀 봐요. 아빠 닮아서 그런지 씩씩하게도 잘 걷네. 정우 아내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벅찬 목소리로 말한다. 유진아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이제 우리 식탁엔 당신이 말한 대로 사랑만 가득할 거야. 형수 혜란 씨는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차가운 벽 속에 갇혔습니다. 재산과 질투에 눈이 멀어 가족의 목숨을 앗으려 했던 그녀의 끝은 비참한 고립뿐이었습니다. 반면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정우 씨 부부는 이제 그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으로 새 삶을 꾸려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는 법입니다. 독이 든 전복죽보다 더 강했던 건 아이를 지키려 했던 엄마의 모성애와 뒤늦게나마 진실을 향해 방패를 든 아빠의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림자를 이겨낸 이 부부에게 따뜻한 응원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틸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